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화장품과 음식료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영향 이후 시장 반등을 주도할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방송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업종과 음식료 업종은 코로나19 영향을 여러 부문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발병 이후 업종의 주가 변동폭이 상당했는데요. 화장품 업종의 경우 국내와 중국 지역의 수요 중심인 중국인의 수요 약세가 예상되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음식료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비축 구매 등의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식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B2B 식자재와 관련된 부문 및 기업에게는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는 먼저 반영하고 있었던 모습이 좀 출해됐습니다. 초반이 좀 길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종 간 영향을 받은 기업이 좀 많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힘든 기간이 마무리되고 나면 시장 반등을 주도할 섹터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장품 섹터에서는 LG생활건강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음식료 섹터에서는 오리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G생활건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업종 전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업종 전체 실적도,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의 1분기 실적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대체로 부진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가장 빠르게 회복될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19 이제 이후에 선택의 키는 대중국 수요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국 수요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만큼 회복도 가장 강력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요가 이제 선택의 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인의 브랜드 선호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실적에 그 힌트가 나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2019년도에 중국 소비자의 수요는 럭셔리 화장품, 그리고 중국의 온라인 신생 화장품의 브랜드가 좋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로레알, 에스티로더, 중국 기업은 퍼펙트 다이어리와 홈페이셜 프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유일하게 LG생활건강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은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커머스가 대다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을 지으면 럭셔리 브랜드,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 잘했던 기업이 수요가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이 유일했습니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브랜드 후가 중국의 선호도가 높았고 수요도 가장 강력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국면 대응은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강했던 기업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국 수요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침이 있었던 만큼 회복도 가장 강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가장 주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은 당연히 이제 면세 채널과 중국에서 강한 회복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월 중순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이 좀 재가동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어느 정도 2월 초반에는 다 문을 닫았다고 보면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영업 재개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3월 현재는 거의 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오픈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최근 3월 8일에 중국에 이제 여성의 날이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많은 언론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온라인 채널에서 화장품의 수요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소비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힘들었지만 이후에는 중국인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은 아직은 좀 미진하더라도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매장의 문은 열었지만 소비자들의 트래픽 유입은 상당히 아직은 정상화되지 못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 LG생활건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온라인 중심으로 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에 온라인에서 좋았던 기업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세점에서는 면세점 또한 중요한데 서울 시내 면세점 중심으로 좀 3월도 여전히 대다수 면세는 어렵지만 시내 면세점 중심으로 2월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수요의 최악은 2월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2월보다 3월에 중국이든 그 다음에 국내 면세점이든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국면에서는 분명 대중국 수요가 센 기업들이 주가의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도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대체로 방어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이유는 내수 중심의 이제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창궐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정상화되고는 있지만 국내에도 이제 영향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에 대해서 업종 전반으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외부 활동이 상당히 위축됐었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를 여태까지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개학이 지금 계속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좀 어려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외식 쪽에 B2B로 납품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급식 쪽에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좀 힘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방한 중국인들이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화장품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음식료 업체들 중에서도 면세점에서 많이 판매했던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가 위축됨에 따라서 면세에서의 담배 수요, 면세에서의 홍삼 수요가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체 중에서 그래도 좋았었다, 상대 좋았다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호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 집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비축 구매를 좀 했었던 업체들은 좀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축 구매가 있었던 라면이나 가공식품 중심으로는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회사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 구매가 좋았던 기업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기업들이 이제 되돌림 현상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영향이 먼저 이제 컸을 거라고 보여지는 중국 지역의 회복이 가장 빠른 만큼 음식료 업체에선 제가 오리온을 좀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단기보다는 좀 더 긴 장기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영향이 많지만 많이 1분기에 받았지만 되돌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향후에는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위축됐었고 지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중국에서 감지가 됩니다. 오리온은 주요 법인별 매출 비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이 36%, 그 다음에 중국이 48%, 베트남이 12%, 러시아가 4%입니다. 이걸 이익으로 바꿔보면 사실 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중국이 48%, 그 다음에 한국이 33%, 베트남이 15%, 러시아가 4%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오리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월 초까지는 뭐 오리온을 포함한 대다수 제조업체 중국의 생산 기반을 둔 제조업체들이 춘절 연휴가 길어짐에 따라서 2월 초까지는 다들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리온의 경우에도 이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중국이 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오리온의 경우에는 중하순부터 회복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주로 생산됐던 공장 아닌 심양 공장도 지금 가동률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월 실적이 공시가 됐는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음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처럼 지금 가동률이 벌써부터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제품인 초코파이나 예감 중심의 제품군이 수요가 좋은 상황이고요. 왜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결국에는 박쥐와 같은 비이성적인 먹거리로 비롯됐기 때문에 이런 제과와 같은 가공식품 제품들의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중국의 트렌드라고 지금 변화되는 트렌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오리온이 수혜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마트와 같은 좀 더 모던한 채널들의 수요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중국의 동종기업 오리온의 경우에는 중국의 동종기업 대비해서 이런 마트와 같은 좀 더 모던한 채널의 비중이 오리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이 수혜가 가장 빠르게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동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현상은 3월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2의 춘절에 맞은 것처럼 3월에 이제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이러한 수요가 이어질 거에 대한 사실 의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트렌드가 이런 비이성적인 먹거리보다는 가공식품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저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제품 런칭이 2분기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좀 더 견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2분기까지 좀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국내 지역도 지금 상당 부분 국내 성장률이 지금 1분기에도 좋았던 걸로 좀 보여요. 그래서 오리온은 주가가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의 수요 회복세가 가장 빠를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장품 업종과 음식료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